자, 현역가왕 3 준결승전이 펼쳐지고 나자 많은 분들이 의견이 다양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금잔디 씨 사태도 있었죠. 빈예서양의 완전 부활, 대부활 사태도 있었죠. 그리고 이수연, 김태현 10대 가수들의 부당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여실히 드러난 부당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죠. 이 빈예서양의 사태가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게 왜 눈물 흘리면서 노래를 못 불렀냐. 그런데 그 이후에 빈예서양이 요번 국민트롯 대첩에서 정말 흠잡을 것 하나 없는 무대로 완벽하게 부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빈예서양을 꼭 응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10대 가수들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엄청난 부당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가 강렬하게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김태현 양의 패배와 이수연 양에 대한 혹평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 10대 가수들을 응원하는 팬분들끼리라도 서로에 대한 날선 비판을 세우면 안 될 것 같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이런 사태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10대 가수들이 준결승전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만큼 이 많은 다른 가수 팬분들 입장에서는 입지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대가 3명이나 올라가면 나머지 성인 가수 3명은 어떡하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성인 가수가 많이 올라가야 합니까? 실력이 완벽하다면 그래도 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홍자 씨 사태, 금잔디 씨 사태, 소유미 씨 사태. 제가 왜 사태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3명이 실력적으로 정말 고득점을 받을 만 했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니 악평을 듣고 탈락 위기에 놓여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꼭 어른 가수들이 탑10에 진출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올까요? 그만큼 10대 가수들의 실력이 막강하다라는 걸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번에 이수연 양이 무려 2단 전조를 했어요. 어떤 어른 가수가 2단 전조를 할 수 있었고 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그만큼 이번 현역가왕에서 이수연이라는 가수로서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어린 10대 나이를 판단하지 말고 가수의 실력만을 놓고 봤을 때 어린 친구들이 나이치고 잘 부른다라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여러분, 요번 10대 가수 3명이 나이치고 잘 부르는 겁니까? 객관적인 지표를 두고 판단했을 때도 잘 부르는 겁니까? 당장 이수연 양만 해도 소유미 씨와의 대결에서 어떻습니까? 밀리는 부분이 있었나요? 노래면 노래,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탄탄한 안정적인 보컬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수연 양이 계속하여 준결승전에 진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결승 진출을 할 가능성이 높은 가수라는 거예요. 빈예서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솔지 씨와 대결을 펼쳤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솔지가 이긴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솔지 씨가 잘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소신 말씀드릴게요. 빈예서 양이 승리할 만했지만 점수차는 좀 더 좁혀졌어도 저는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지금 빈예서 양이 솔지 씨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 점수 차이가 제법 낮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다른 가수들과 놓고 비교한다면 그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나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빈예서 양과 이 솔지 씨의 대결 결과 점수는 181점 내 79점이었습니다. 국민판정단의 점수가 59점이고 빈예서 양은 71점이니까 이 비율로 놓고 본다면 사실 110점 대 20점이 아니라 뭐 그 이하로 점수차가 좁혀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결론은 빈예서라는 10대 가수가 어찌됐건 점수의 격차를 떠나서 더 잘 불렀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이수연 양과 빈예서 양이 대결을 했을 때 빈예서 양이 이 정도로 점수 차이가 날만 했느냐라는 의혹 제기를 했잖아요. 이번 솔지 씨와 빈예서 양의 무대도 저는 이 점수 차보다 더 좁혀졌어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빈예서 양의 팬분들이 섭섭하게 받아들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리뷰를 하는 리뷰어로서 소신 발언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빈예서 양이 충분히 이길만 했다. 이수연 양하고 대결했을 때도 제가 빈예서 양이 이수연 양에게 패배할 수 있다. 이수연 양이 더 선곡에 있어서 잘 어울렸고 더 유리했던 것도 사실이고 좀 더 잘 맞게 불렀다. 하지만 점수 차이가 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번 빈예서 양은 충분히 승리할 만했다. 하지만 소신 발언을 하자면 점수 차이는 이것만큼 벌어지지 않았어도 저는 받아들였을 거다. 이수연 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사를 보면 홍자가 꼴찌인데 이수연이 2위다. 결승 직행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준결승 라운드 1라운드에서 이수연 양이 소유미 씨를 상대로 굉장히 어찌 본다면 압도적인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차지현 씨가 아니었다라면은 사실상 이수연 양이 1등 무대 아니었습니까? 마스터 점수로 말이죠. 빈예서 양이 탑3 안에 들어갔고요. 차지현 씨 노래 무대가 훌륭했지만 이수연 양보다 저만큼 앞섰느냐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수연 양이 왜 차지현 씨에게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느냐. 차지현 씨가 이수연 양보다 노래를 더 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차지현 씨의 노래 무대 훌륭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등 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탑3 안에 들어갈 만한 무대였다라고도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이 이수연 양과 대결한 소유미 씨의 무대를 살펴봐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이수연 양 같은 경우가 사실 요번 노래 전조를 2단 고음을 올리면서 정말 대단한 무대를 선보였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무대가 무색할 정도로 이번 이수연 양의 평가가 굉장히 박했다라는 많은 분들의 비판 여론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상당히 들끓고 있습니다. 이수연 양에게 있어서 이 고음을 너무 많이 올리면 거부감이 생길 거다. 아마 이런 고민했을 거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혹평이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다른 마스터들도 선을 넘지 않는 게 좋다. 소유미 씨는 가사가 아예 안 들렸다. 소유미 씨에 대한 혹평은 뭐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이수연 양이 지금 이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노래가 부족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점수로도 드러나게 됩니다. 국민 판정단이 현장에 괜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이수연 양의 팬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저렇게 노래를 고음으로 잘 뽑아냈는데 다음에는 고음보다 다른 감성적인 부분을 좀 더 공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이 고음을 장기로 갖고 있는 이수연 양에게 고음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비판이 나왔다라는 건 조금 많이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닐 수 없죠. 점수 차이를 보십시오. 마스터도 100점 대 30점, 연예인 판정단도 93점 대 37점입니다. 이수연, 소유미 두 가수는 이 정도의 점수 격차가 날 만한 무대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정도로 이수연 양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 소유미 씨가 사실 연예인 판정단이 30점밖에 안 됩니다. 국민 판정단도 37점밖에 안 돼서 합산 점수가 100점도 안 돼요. 그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났는데 무려 126점 차이 아닙니까? 근데 누가 소유미 씨를 찍었나 봤더니 사실 혹평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서주경 마스터는 오히려 이수연 양을 찍었고 주현미, 서른도, 박현빈과 같은 사실상 선배 트롯 가수들은 소유미 씨를 찍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물론 서로 판정단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판정을 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이게 국민 판정단들도 압도적인 점수 차이를 벌이게 된 이수연 양의 무대였는데 소유미 씨에게 이런 점수가 갔고 이수연 양에게 그런 혹평이 나왔다라는 건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왜 나왔을까요? 자, 빈예서 양 때 사태랑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와줘야 위기 상황이 조금이라도 연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김태현 양은 또 어떨까요? 자, 김태현 양의 이번 동반자 노래 무대 강혜연 씨와 승부를 벌였는데 많은 분들이 선곡이 아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김태현 양의 이 동반자 무대의 선곡은 사실상 설날 특집 방송은 아니지만 설날 분위기에 맞춘 굉장히 대중적인 곡을 골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누가 이런 컨셉을 얘기한 겁니까? 애시당초 제작진이 제시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제작진이 이번 설날 맞이해서 국민 트롯 대첩 한번 하자, 말 그대로 국민송 부르자. 그러니 당연히 김태현 양 입장에서는 유명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노래를 선곡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와중에 자신이 보여주지 않았던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신나는 무대를 선곡을 한 겁니다. 그게 태진아 씨의 동반자 노래가 된 거예요. 동반자 노래가 사실 뭐 어느 부분에서 가창력을 보여줘야 하느냐, 거의 없다라고 봐야 합니다. 태진아 씨 노래 자체가 그 특유의 긁는 목소리와 좋은 곡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가창력을 논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김태현 양의 특장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이 허스키한 목소리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국악 트롯의 느낌이 담백하게 뻗어져 나오면서 김태현 트롯이라는 그 장점이 동반자에서는 보여지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김태현 양은 뭐로 극복했습니까? 화려한 퍼포먼스로 극복을 했어요. 근데 이걸 두고서 심사평이 참 애매하게 나누어집니다. 이 박현미 씨가 그러한 말을 하죠. 목소리 기대를 많이 했는데 내가 듣기에는 태진아 선배님의 벽이 높았다. 그러니까 태진아 씨의 원곡이다 보니까 태진아 씨밖에 안 보였다. 그거를 김태현 양이 넘어서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곡 선정의 내막은 사실상 제작진이 제시한 노래 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제작진이 처절한 노래 불러라, 슬픈 노래 불러라 하지 않았잖아요. 설날이니까 분위기 한번 빵빵 띄우는 노래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많았을 겁니다. 이번에 이 12명이 대결을 펼치는 가운데 신나지 않은 노래를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머리 치듯이 기억을 해보면 뭐 홍자, 홍지윤 뭐 이런 가수들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최소한 미디엄 템포를 띄면서 아주 신나는 빠른 노래는 아니어도 뭔가 이렇게 리듬감 있는 노래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김태현 양도 홍지윤 씨 같은 노래를 불렀으면 훨씬 많은 점수를 받았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원곡을 고르게 된 배경이 제작진의 어떤 상황 설정 때문이었다. 이재 씨가 전 제대로 된 심사평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태현 양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줬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창력을 보여줄 수 있는 노래가 아니지만 김태현의 동반자는 이런 컬러구나 라는 걸 선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혜연 씨도 그래서 땡벌을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태현 양은 원곡의 느낌이 너무 강해서 안 보였다라고 했고, 강혜연 씨의 땡벌은 칭찬을 받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점수 차이를 보세요. 국민판정단은 강혜연 씨가 앞섰습니다. 77점이죠. 53점 대 73점. 솔직히 전 이것도 소신발언하자면 김태현 양도 잘했지만 아무래도 무대 짬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무대에 짬밥이라는 것이 있고 인생의 짬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강혜연 씨가 신나는 무대를 할 때는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을 가거나 이런 뭔가 경연이 아닌 콘서트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아무래도 어른들이 이 경험치 자체가 남다르잖아요.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혜연 씨가 그 장점을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국민 판정단의 점수만큼 차이가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국민 판정단의 점수 정도 차이가 나려고 했다면 제가 볼 때는 뭐 한 70점 대 60점, 최소한 뭐 80점 대 50점 이 정도 차이는 났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김태형 양은
똑같은 비슷한 종류의 동반자를 선곡했음에도 비슷한 무대를 선보인 강희연 씨는 선곡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았고 김태현 양은 혹평을 받으면서 탈락 위기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수연 양도 똑같고 김태현 양도 똑같습니다. 결국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락 위기, 이걸 만들어서 결국 시청률을 끌어올려 보겠다라는 이 제작진의 심산이 뻔히 보여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어떤지 아세요? 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조회수를 보면, 자, 홍자가 5.9만, 차지연이 21만, 빈예서가 26만, 솔지가 7.2만, 홍지은이 6.4만, 금잔디가 5.2만, 소희미가 2.4만, 강혜은이 6.7만, 김태현이 9만, 이수연이 13만 회입니다. 사실 강혜은 씨가 이겼는데도 김태현 양이 9만 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그냥 마스터들의 입맛대로 계속해서 노래가 선정되고 점수가 부여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보세요. 시청률 하락한 이유가 있다. 김주희를 왜 이렇게 견제하냐. 김주희 씨도 사실 굉장히 선방했음에도 심사평에 굉장한 혹평을 듣게 되었죠. 오죽했으면 제발 마스터다는 정신 좀 차려라. 심사 좀 제대로 해라. 노래만 시작되면 일어나서 춤추고 서로 웃고 떠들고 보기 불편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역가왕의 시청률은요, 충격적이게도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걸 폭락이라고까지 보고 싶어요. 왜냐면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려왔거든요. 3회차부터. 근데 처음으로 하락을 했고 그 수치가 무려 1.3%나 떨어졌다. 혹자들은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야, 설날이니까 안 받겠지, 연휴니까 라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미스트롯이 목요일날 방영을 하면 과연 시청률이 이만큼 떨어질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미스트롯을 이길 수 있는 많은 참가자들, 매력 있는 현역 가수들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시청률이 하락하는 건 하나같이 공정성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해? 라는 판정단에 대한 불만, 제작진에 대한 불협화음이 이런 상황을 저는 만드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는 제작진밖에 없다. 문제는 그걸 해결해 나가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금잔디 계약이 있었나? 제작진 입장에선 시청률을 위해 금잔디라는 기성 가수가 필요했을 거다. 초반에 판을 키워주는 용도로 쓰고 적당한 시점에 신예 가수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사실 금잔디 씨 같은 경우는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경력이 20년이 훌쩍 넘지 않습니까? 마스터로 나왔어야 되는 사람이 왜 참가자로 등장했냐, 이런 말들이 초반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금잔디 씨가 요번에 평가를 받게 돼서일까요? 아시겠지만 홍지은 씨와 맞붙게 되면서 결국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판소리가 묻어나지 않게 홍지은 씨는 노래를 굉장히 잘했다. 마스터들의 극찬이 쏟아져요. 그런데 이 금잔디 씨에게는 이제 엄청난 혹평이 쏟아집니다. 주현미 마스터가 실력은 인정하지만 준결승 무대인데 고속도로 메들리 3곡을 불렀다. 한 곡이라도 제대로 들었으면 한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속도로 메들리로 노래를 정신없이 불렀다. 노래 하나라도 잘해라.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공감하지 못하겠다, 왜 저렇게 날석의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번 사태의 논란 중에서도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이 서주경 마스터와의 사례잖아요. 서주경 마스터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금잔디 씨를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하루 이틀 인연이 아니에요.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은요, 합동 무대도 굉장히 많이 섰습니다. 행사도 굉장히 많이 섰고
방송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불렀었던 경우도 많고 두 사람의 인연이 최소 수십 년이에요. 10년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 서주경 씨는 마스터로 갔고 금잔디 씨는 참가자로 갔단 말이에요. 자, 사실 서주경 마스터는 초반부터 금잔디 씨에 대한 혹평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설원도 마스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주현민 마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수의 마스터들이 금잔디 씨에게 굉장한 어떤 호평, 칭찬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설원도 마스터 역시 어린 나이인데 노래를 굉장히 나이 있게 부른다. 근데 이게 또 틀린 평가라고 하기에도 애매해요. 금잔디 씨가 굉장히 많은 노래를 발매했고 히트곡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금잔디 씨의 경우 경력도 많고 히트곡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 마스터로 나왔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하지만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니 가창력 자체가 다운될 수밖에 없고 설원도 마스터가 꼬집은 것처럼 뭔가 노래가 나이 들어 보인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죽했으면 이 시청자분들 중에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훨씬 노래 실력이 있다고 아마 자부했을 겁니다. 근데 자신과 굉장히 친한 동생이고 경력자인데 왜 고속도로 메들리를 하며 광대 같은 모습을 보였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반대로 본다면 왜 그 나이 먹고도 노래를 그렇게 불러? 라고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놀러 온 거냐? 이렇게 들린 거죠. 그러니 금잔디 씨가 이게 터져버린 겁니다. 왜냐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설원도 마스터뿐만이 아닙니다. 팀전 때도 서주경 마스터는 하나가 되지 못해 보인다. 뭐라고 비평을 했냐면 오복을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한두 명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닌 팀장님에도 서로가 서로를 못 믿었나? 그게 안 된 것 같다. 굉장히 뭔가 비판이 이미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쌓였던 금잔디 씨가 터져버린 거죠. 내가 26년이나 노래를 했다. 마스터들 못지않게 노래를 오래 했다라고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 내 노래 스타일일 수밖에 없다. 근데 왜 내 노래 스타일을 꼬집냐? 서주경 마스터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잔디 씨가 이렇게 말을 할 법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서주경 마스터의 잘못이라고 한번 볼게요. 제가 딱 철저하게 중간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서주경 마스터 입장에서는 혹평이 과했습니다. 왜일까요? 금잔디 씨가 26년의 경력이 있어요. 설사 이번 무대가 실망스러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아쉬웠다라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 수준의 비평이 아니었죠. 굉장히 신랄하고 맹렬한 비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금잔디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탔을 거고 듣다 보니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미 금잔디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여기에서 이제 탈락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럴 바에는 내가 그냥 잘하는 고속도로 메들리 내 노래 홍보도 하고 내가 잘하는 거 보여주고 내려가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불렀던 무대인데 이 서주경 마스터가 굉장히 비판을 하니까 청법? 나 바꾸기 쉽지 않다. 하지만 서주경 마스터는 라고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말을 할 거라면 이게 사실 비하인드여도 되잖아요. 백스테이지에서 해도 되잖아요. 나중에 서주경 씨와 따로 사적인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방송 촬영 중이고 이게 심지어 전 세계 송출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까지 진출을 한 방송인데 여기에서 본인이 내가 경력도 많고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비판해?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서주경 씨는요. 서주경 씨는 마스터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두 사람 다 배려가 너무 부족했다. 두 사람 전부 배려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결론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서주경 씨도 금잔디 씨도 퇴출 하차 이야기가 빗발칩니다. 제 영상의 댓글들도 잘 살펴보세요. 서주경 씨도 마스터로서 퇴출시켜라. 금잔디 씨도 퇴출시켜라. 두 사람 다 동반 퇴출 하차에 대한 이야기가 온라인상에서 빗발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의 충돌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줬고 시청자들에게도 굉장한 불편함을 선사했으며 두 사람 모두의 평가에 있어서도 굉장히 최악의 이야기를 듣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지 않나. 자, 그렇다면 이 사태가 벌어진 상황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스터단이 과연 공정성이 있느냐, 신뢰도를 줬느냐,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금잔디 씨 입장에서도 이런 비평 겸허히 받아들였지 않았겠습니까? 역대 시즌 중에 이 정도로 충돌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제가 상세하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짚어드렸던 선공의 아쉬움을 꼽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요, 사실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홍자 씨는 이미 천기가왕 때 음이탈이 났지만 그 전부터 꾸준히 그 논란에 휩싸여 있었어요. 빈예서연 같은 경우는 오열 사태가 최초이자 마지막이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홍자 씨는 음이탈이 미스트롯 때도 그 이전에 뭐 행사나 많은 다른 무대에서도 계속하여 홍자 씨의 저 곰탕 보이스가 긁어서 내는 소리인 건지 성대 결절이 있는 건지 원래 목소리가 그런 건지 실력이 그런 건지